네, 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11월 3일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 리뷰와 상승한 종목 중에서 더 크게 오를 종목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옴시티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40종목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 중에서 780개 종목 중에서 더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 40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시장 상황 짚어보고 최대한 압축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 파월 의장이 결국 시장에 얼음물을 껴얹음으로써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나스닥과 반도체가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꺾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강했다. 역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느껴졌다. 그리고 환율도 생각보다 크게 안 올라서 6.45 올랐고 더 안정되기도 했었죠. 단기 상승 흐름은 이탈됐다. 그러나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외국인이 아주 감사하게 많이 사줬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 사주고 선물을 좀 팔아서 1,300억 정도 순매수로 나왔고 기관은 싸그리 팔아갖고 7,600억 정도 매도했네요. 880여 종목이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 더 상승할 우량 종목 40개를 정리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금일 테마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했고요. 그 뒤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차지했습니다. 네옴시티에서는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S&T 에너지 등이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 히림이 제가 상승 여력이 좀 많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6%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피팅 관 이음을 하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LNG 가스를 배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관 이음을 하는 피팅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건설 기계주들이 계속 상승이죠. 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데모 등이 상승을 했고 진성 TC 등도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가 엔솔, SK이노베이션, SDI, LG화학 등이 올랐고요. 2차전지는 계속 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중에 내가 너무 늦었다 그러면 SK이노하고 LG화학을 저는 추천을 하고 저도 이런 매매를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코스모화학, 원익, P&E, 에코프로, 하나기술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굉장히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죠. 2차전지 장비주 그러니까 밑에 하단은 다 2차전지잖아요. 원준, DENT, 대보마그네틱, HYTC 이 중에서 대보마그네틱, HYTC, 원준 등이 우량한 종목으로 파악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시장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알아봐야 되는데 미래나노텍, 2차전지 양극재 자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한가 같고요.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강하고 한전기술 원전 관련해서 9% 상승했네요. 이수화학도 2차전지 전고체 소재 관련 종목이고 원전, 에너빌러티, 그 다음에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엔솔,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까지 결국에는 하나, 10개 중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6개 6개 종목이 다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죠. 양극재 자회사니까 7개 종목이 2차전지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봐야 되고요.
그 외에는 역시 네옴시티가 강하다. 뭐 사우디 출장 일정과 뭐 방문하는 회사까지도 구체화되고 있죠. 카카오 마이너스 4%. 좀 내려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7개를 차지하고 있고,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같은 네옴시티 관련주, 그 다음에 카카오는 4%를 내렸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기에 또 이 플랫폼주가 또 취약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 추세가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또 악재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죠. 상승률 상위 종목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코론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네옴시티죠. 그 방문 명단에 참석되면서 급상승, 뒤늦게 상승. 그러니까 뒤늦게 후발주로 보면은 코론 글로벌이 네옴시티 후발주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해야겠다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S트래픽도 괜찮습니다. 뭐죠? 전기차 충전. 사업의 고속도로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충전 테마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충전. 미래 나노텍 설명드렸고, 대성 창투사 올랐고, 반도체 기판 TLB가 실적이 양호하면서 13% 올랐고요. 슈프리마도 카타르에 대규모 수주를 했다. 뭐 생체 보안, 지문, 인식 이런 관련주죠. 실적은 좋은데 계속 거래대금이 약했는데 거래대금이 좀 터져줬습니다. SP올셀, 빈살만이 뭐 수소까지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또 수소 관련주들이 네옴시티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쪽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자꾸 시장에 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데서 자꾸 거래를 해야지, 네이버 카카오 조금 떨어졌다고 가고 삼성전자가 6만원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훨씬 강하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코스피로 들어가지 코스닥으로 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영상이 이제 제가 또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단은 크고요. 내용이 좀 긴데 그래도 필요 없는 내용은 없으니까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히림은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26%나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히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코론 글로벌은 안 오르다가 참석자 명단에 코론 글로벌이 들어가면서 한미글로벌도 있고 뭐 쌍용 건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이제 명단이 현대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코론 글로벌이 띡 들어가면서 오늘 뒤늦게 상한가를 갔는데 추세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시고 어쨌든 뒤늦게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700억인데 영업이익은 이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 뭐 한 200억 정도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코론 글로벌은 시가총액 4,000억에 영업이익이
2천억 나오니까 실적 저평가주로도 코론 글로벌도 오르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데 세력이 과연 이거를 끌어올려 줄 거냐는 또 별도 문제죠. S트래픽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이제 조금씩 개선돼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시가총액도 1180억이어서 괜찮습니다.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프라 설계, 도시 설계 이쪽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항만, 철도,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된다 그러면 대신에 얘는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에 속하고 이제 빼꼼 20주선 위로 추세도 형성됐기 때문에 한국종합기술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탑픽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이 이재용하고 굉장히 친하고 실제로 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CM/PM 업체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 매출이 가장 수혜 보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보 디자인도 말하자면 히림이나 한미글로벌이 건설 이런 전체적인 CM이나 설계 용역 쪽이라면 국보 디자인은 이제 인테리어 쪽인데 결국 뭐 이 수주가 되면 내부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보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다스코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 1000억이고 이제 추세가 막 형성된 이중 바닥형 추세가 형성된 종목으로 다스코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하죠. 도로 안전, 도로 시설물 제조, 그래서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서 다스코도 좀 확대해서 보면 다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동양 파일도 사막에다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이 파일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양 파일도 좀 진작부터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추세적인 흐름도 이제 추세를 막 만들려고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런 철강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 세아 특수강은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세아 베스틸 지주,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휴스틸. 휴스틸도 실적 관련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0%가 올랐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 과거 영상을 보면 정말 저는 많이 오른 종목은 과감하게 빼고요. 또 실적 없는 껍데기 회사 빼고 오른 종목 중에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에너지도 발전 설비 관련해서 도시가 형성되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시가총액은 1,550억이고 실적은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나는 회사고, 성신양회도 뭐 네옴시티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으로서 뭐 배에 싣고 가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모자랄 거 아니에요. 뭐 사우디에서 다 시멘트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그 테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설 기계주들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은 시총이 아직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워낙 기술력도 좋고 건설 중장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EC가 다 좋은데 뭔가요?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빨간선이 뭐냐면 엔벨러프 상단선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15% 21선 대비 15% 오른 거는 단기 과열로 본다 그러면 다 과열돼 있어서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데모는 21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네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 이런 중장비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장비에 들어가는 뭐 궤도나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쭉 올라가고 있고 시총은 9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좀 약해요. 그러나 테마주로서는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꾸 우크라 얘기가 나오네요. 빈살만이 수소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다. 왜냐면 그 네옴시티라는 도시 자체가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걸 목표로 하는 자생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에너지도 쓰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S퓨얼셀,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퓨얼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두산 퓨얼셀은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S 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TLB는 실적이 좋아서 반도체 기판 종목인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100억, 영업이익 100억 나온 걸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너무 싸다. 분기에 100억인데 2천억은 너무 싼 거 아니냐. 근데 이 종목은 단점이 거래대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3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된다. TLB 보시고, 슈프리마가 그 생체 인식 관련된 기술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21선 쌍바닥, 장대 양봉, 거래대금은 한 70억. 거래대금이 많이 없어요. 슈프리마는. 그게 좀 아쉽지만 실적도 좋고 대규모 수주도 했고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는데 당기순이익 240억이잖아요. 슈프리마 괜찮게 보고 있고요. 원준도 이런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시가총액 3,400억이고 올해부터 수익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준도 2차전지 장비주로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고요.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생산한다는 이수화학이 연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단에서의 어떤 실적도 괜찮고 2차 전지주로 완전히 이제 분류가 되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된 ETF에도 포함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9천억인데 400억 정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허용이 되죠. 웰크론 한텍은 시가총액은 890억이고 기술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없어요. 근데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쨌든 21선 쌍바닥에 주간 단위도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에 편승된 작전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에코프로도 2차전지 소재,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으로 엮이면서 실적이 제일 좋죠.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은 3조 4천억이니까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21선 깨고 오늘도 많이 깼지만 주간 단위 흐름 보면은 흐름이 강하죠. 그러니 여지없이 되돌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코도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도 상승을 했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지켜봐도 되고 어쨌든 실적도 살아있는 종목이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2차전지 탈철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계속 캐파가 증설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상승할 원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우량 종목입니다. HYTC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신규 상장주이고 2차전지 장비주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1,300억이다.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2만원 선까지는 13,000원대에서부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KC도 2차전지 장비 소재 동박 관련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평가된 2차전지 관련주를 찾는다 그러면
SKC도 노려볼만 하고요. 제가 탑픽으로 요즘 노려보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안 올랐고 아직 이 주봉은 올라탔지만 주봉이 하락선이어서 추세가 형성되려면 조금의 시간은 걸려야 되겠지만 이 시간이 가면서 요 최근에 급등세가 조금 안정되면 1순위로 SK 이노베이션을 노려볼 생각이고요. 태광, 성광밴드, 그 다음에 BMT까지 피팅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계속 실적을 동반한 종목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요. 오늘 6% 올랐는데 실적이 있는 발전 설비 관련 종목으로서 이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한전산업, 한전 KPS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는 언제든지 다시 불어올 수 있는 2차 전지 같은 테마인데 그 중에서도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요.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주로서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두 종목 괜찮게 로보티즈, 두산 로봇주 중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앱클로는 항암 관련된 바이오주인데 이 종목도 실적은 보잘것 바이오 주 중에서 실적 볼만한 건 별로 없죠. 근데 다만 추세적으로는 아주 탄탄하게 추세를 만들어준 모습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앱클론 항체 신약 관련된 종목이죠. 항체 신약 관련된 종목으로서 바이오주 중에서 추세가 그래도 단단한 종목으로 봤고요. 형지 IC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00억대다. 근데 턴어라운드 됐다. 턴어라운드 된 이유가 온라인 매출 같은 것들이 의류 매출이 좀 성장을 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세력이 핸들링하기가 좋고 올리려 그러면 또 쭉 올릴 만한 내용들이 많고 거래 대금이 터진 게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가볍게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볼 때 볼만하다고 했는데 오늘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오늘 19%까지 올랐다가 3%대에 마감을 했는데 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도 좀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